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말했던 그 메시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다. 아예 손놔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살펴보면서 저희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러브이윤 58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7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했고 현재는 AR 3.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책 읽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고 성실한 성격이라서 집에서 지도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챕터북을 읽을 때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스토리 위주의 재미 위주로만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 도서관에 보내서 꼼꼼히 읽는 연습을 시키는 게 그러면 좋을지 아직은 저학년이니까 기존처럼 집에서 원서 읽기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지 이제 고민이에요. 또한 라이팅도 이제 시작을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아이가 글쓰기 잘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도서관을 보내는 것이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짐작이 돼요. 이유는 첫 번째, 부모님이 아이를 더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시하는 책 같은 거는 부모님이 더 잘 제시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엄마표 영어라는 거를 약 3년 정도 진행하신 건데 그 AR 지수 같은 거로 보면은 수준이 높아요. 높아요. 3년 한 거 치고는 뭐 3.5까지 읽으신다. 그리고 아이가 큰 거부감이 없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약간은 좀 이끌어 가시는 분을 바꾼다. 영어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으로 바꾼다 했을 때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정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어 도서관에 보내시는 이유 자체가 꼼꼼하게 읽는 거를 원하셔서 보내는 거다. 더더욱 안 보내시는 게 맞아요. 영어 도서관 체제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읽으려면은 차라리 학원이나 과외 체제가 더 맞아요. 그렇죠. 예, 분석적으로 읽는 체제니까. 영어 도서관의 목적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도서관 체제의 목적과도 맞지가 않다. 집에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본인이 문제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챕터북을 읽는데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스토리의 재미만 받아들인다. 이래서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문제인지 한번.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이가 챕터북을 읽을 때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스토리만 위주로 받아들인다.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건데 이것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extensive reading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읽으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용 중심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구조를 막 분석적으로 읽는다 하면은 흔히 말하는 extensive reading을 못 해요. 근데 엄마표 영어의 그 핵심 장점 중에 하나가 extensive reading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시는 게 맞다. 깊이를 취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나이가 차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예비 초3 아이들은 이걸 하기가 시기상 발달 단계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좀 생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아이가 약간은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해주시면은 괜찮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걸로 보여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R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 4점 중반대 이후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일반론적인 확률이 높은 그 시기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깊이 있다가 뭔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다른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책이 있는데 와 뭐 상어가 나왔다 어우 재밌다 그냥 이런 좀 더 단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당장에 따져봤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가 뭐 여기 소설이라 한다면은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말했던 그 메시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적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깊이 의도한 거, 약간 행간을 읽는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캐치하시고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경우에조차도 저는 이거를 약간은 설명을 하든가 좀 더 깊이 있게 아이가 분석적으로 읽게 하는 행위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 득이 있어요.
그렇게 좀 더 아이한테 구조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분석적으로 파고들게 하고 좀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게 효용이 있는데 그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랑 아이가 재밌어서 읽게 하는 거 거부감 없이 재밌어서 읽게 하는 거에서 얻게 되는 효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재밌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읽는 거 요거에서 얻어가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시려는 거 혹은 더 생각해봐 더 생각해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 계속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글쓰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원하신다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이런 걸로 시작하면 좋아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 뭐라고 놀까? 네가 쓴 글을 기반으로 우리가 놀 거야. 야, 인센티브가 예, 있네. 예, 예. 그래서 그 잘 한번 계획해봐. 예. 주말에 뭐 하고 놀지를. 그러면 아이가 쓸 거잖아요. 그 쓰는 대로 놀면은 이게 내가 쓴 글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편은 쓰게 되잖아요. 뭐 토일 이틀을 치면은 두 편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일주일에 두 편은 재밌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지금 뭐 AL 3.5까지 한 3년 정도 투자했는데 될 정도였으면은 분명히 좋아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이랑 연계시켜서 글쓰기 주제를 정해주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글쓰기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해요. 글쓰기 지도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은 매뉴얼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대상에 따라서 글쓰기 주제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글쓰기 주제의 난이도나 주제를 바꿔야 돼요. 약간 토픽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누가 제일 잘하냐? 지금 상황에서 부모님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쉬운 거에서 시작해 주셔서 뭐 주말에 뭐 하고 놀까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일기 쓰기 같은 걸로 연계하고 아이가 만약에 뭐 책 읽는 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지금 넌픽션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물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상당수 아이들이 이 나이 때 동물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한번 써봐.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써봐. 이런 식으로 연계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뚱실엄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평소에 저희의 이제 드리는 말씀에 깊게 공감을 하시는 예비 초 엄마이자 영어 강사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4세부터 자기 전에 한국어 책 그리고 영어 원서 그림책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자리 독서 공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한 파닉스 교육은 따로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7세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 영어를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좋네요. 지금은 이제 읽는 원서 수준이 그 나무집 트리하우스 이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는 영어 원서 읽기, 미드 이런 거 한글 자막 없이 보기, 영자 신문 읽기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계속 이 노출을 시켜주신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뭐냐면은 아이가 한글 책은 좋아하는데 원서 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서 읽기를 약간 숙제처럼 한다, 의무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한글 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이랑 친하구나, 한글 책이랑 친하구나, 그래 한글 책은 재밌게 읽는구나.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는 영어 책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아이가 나 한글 책을 읽을래, 영어 책은 무조건 한글 책을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한글을 잘하고 한글 책에 더 익숙하고 한글 책이 재밌으니까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숙제처럼 원서를 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는 가져가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한글 책만큼 재밌게 막 읽고 막 흥미를 붙이고 그런 거는 너무 좀 무리한 기대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물론 그런 게 또 생겨날 수가 있죠. 여러 책들을 접하다 보면 지금처럼 계속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게 나쁘지 않고 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글책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그 한글책에서 읽은 뭐 활자에 대한 읽기 능력이라든가 배경 지식은 나중에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고 유지하겠다. 굳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균형을 되게 맞추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모국어가 한글이니까 한글 많이 읽는 거 좋은데 그만큼 영어도 따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영어 책만 또 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이제 한글책 읽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4대 영역 이렇게 보면은 레벨 딱 따져보니까 쓰기가 낮아, 쓰기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때 그거를 견뎌내는 아이들이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학교 교과목 같은 거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교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배워야 될 게.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도 전 과목을 다 좋아하는 애들을 제가 본 적이 있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애들은 있죠. 그 친구들은 싫은데 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들은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지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아주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냐? 균형 있는 공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긴 하다. 물론 뭐 불균형한 게 맞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거를 덜하게 하고 좀 싫어하는 거나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하게 했을 때 아예 손놔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 이 투자하는 시간의 반 이상은 그냥 좋아하는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하늘처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최선 1년 다녔는데 아이 실력은 최선 밑에 반에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4대 영역 모두 안 되고 겨울방학 동안 영어에 올인해서 실력을 올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이가 못하는 게 다 이제 제 탓, 부모님 탓 같고 너무 힘드시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 영어 공부 방법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서 이제 원서 읽기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책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간이 내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공부를 할지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학원을 다닌 경력이 꽤 돼요. 한 2학년 때부터 청담 다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정상으로 초4 때 바꿨다가 초6 때 이제 최선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다녔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주도권을 자기가 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자기가 학습의 주체다라는 의식을 불어넣어야 돼요.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원서 읽기예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거를 정리하고 내가 습득하는 게 이게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이미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는 여태까지 한 게 학원에서 독해서 푸는 것밖에는 읽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 질문을 보면은 원서 읽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원서 읽기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뭘 해야 되냐? 지금 초6인데 최선에서 제일 밑에 반에서도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책이 적당할까? 저는 그 Osborne Young Readers라고 있어요. Osborne Young Reading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빨간 책, 파란 책 같이 묶음으로 돼 있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빨간 책 먼저 시작해라.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이상한 날의 앨리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읽으시면 돼요. 리더스 책을 아이가 자기 호흡으로 읽게 하는 거를 가져가게 해주시는 게 맞다. 정말 이제 뭐 해봤을 때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의 반응이 이 AR 2점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읽었을 때 엄마 이거 단어 뭐예요? 단어 몰라갖고 못 읽겠어요. 이런 반응이다. 더 낮춰야 돼요. 책 수준을. 더 쉽게.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은 메이지 마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쥐인데 이름이 메이즈예요. 그 시리즈 같은 거 그게 더 쉽거든요. 그런 걸로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근데 아이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인지나 정서가 좀 발달이 됐을 거예요. 학습력을 떠나서. 근데 이거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리더스 책 그거는 내용 자체는 이제 깊이가 있는데 언어를 좀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맞는다면은 그거보다 더 유치한 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단어 외우고 뭐 문법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했는데 네. 뭐 효과가 많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 Osborne Young Reading Level 2 그거를 사셔서 하시면 된다. 그것도 안 맞다. 메이지 마우스를 사셔갖고 읽히시면 돼요. 그 아이가 아이 호흡으로 읽게 하시고 다른 자극 다 차단해 주시고 엄마는 그냥 옆에 같이만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거는 내신 같은 거 고려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아주 큰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문법 같은 거는 사실은 읽기 기반이 없으면은 개념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당장에 뭐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시면은 뭐 어떻게 뭐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데 간다. 그 내신이 바로 반영이 돼서 무조건 다 A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내신 같은 거 신경 쓰겠는데 그게 아니다. 아마 아닌 걸로 보여져요. 여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문법 같은 거나 뭐 내신 같은 건 일단 염두에 안 두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기본 소양이 있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걸 쌓았을 때 이게 습득이 잘 되거든요. 지금 내신 같은 거 바로 신경 쓰고 문법 같은 거 바로 하면은 모래성 쌓기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읽기 기반으로 하는 게 맞다. 읽기만 해도 된다. 정말 불안해서 이거 못 참겠다. 뭐 내신 문법 때문에. 그러면은 품사, 문장소문 요 2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네. 1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소실봉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이제 4학년 올라간다고 하세요. AR 단계 같은 거는 한 2.5 정도의 책을 본다고 하시고요. 근래에 한 달 정도 학원을 다니셨다 하는데 단어 외우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내부 고발자랑 늘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는 정독을 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냥 책만 읽어도 이해는 곧잘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제 뭐 요걸 약간 조금 더 정리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뭐 이제 책 읽는 권수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냥 뭐 청독으로 그냥 쭉 하면은 1시간에 5권 정도 읽는데 약간은 단어도 정리하고 문장도 좀 써보면서 할 때는 2.5 정도의 단계의 책을 한 1시간에 1권 정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 정독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정독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가 읽고 있는 책의 단계라든가 나이를 판단했을 때는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정독은 비율을 확 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비율은 90대 1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후루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로 청독을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되도록이면 묵독, 가능하면 묵독을 해서 지금 1시간에 이 책이 얇으니까 5권 정도는 청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아마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지금 책을 잘 읽고 있어요. 저는 일단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거부감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즐거움의 일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독을 하면 그 즐거움이 다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줄이고 책을 좀 더 많이 지금 읽어놓는 게 미래를 위해서 영어 발전 전반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지금 정독이 아니라 그냥 많이 그냥 후루룩 읽는 걸 해놓으면 고등학교 와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요 사연을 남겨주신 신청자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아이의 반응이 없다.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혹시나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 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학습 방법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학습자가 중요해요. 학습자가 이 학습 방식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을 가지고 저는 많이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사연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